이번 시간에는 키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트를 쭉 여시면 여기 안쪽에 부품 리스트가 있어요. 부품 리스트. 이거 보시면서 따라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선생님과 같이 하나하나씩 비닐을 벗기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칸, 아래 칸 두 칸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먼저 아래 칸부터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아두이노라고 하는데요. 이게 일종의 컴퓨터의 역할을 해요. 여기에 정보를 주고 여기에서 또 정보를 전달하고 이런 중앙 처리 장치의 역할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쪽이 이제 다른 케이블과 연결하는 곳, 그리고 이쪽은 이제 건전지 같은 다른 전원 장치로 전기를 공급해 주는 곳,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많은 구멍들이 있어요. 구멍들 보이시나요? 이 구멍들이 여기 이제 자료를 주거나 받거나 할 때 여기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센서들 또는 좀 작동기 같은 것들을 이렇게 꽂는 위치인데, 위에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0이나 1, 있다 없다 이렇게 간단한 신호로 표현할 수 있는 정보들을 디지털이라고 해요. 그런 것들 끄거나 켜거나 이런 것들, 그런 거 조절할 때 그런 정보를 이제 읽어오거나 또는 제어하거나 할 때 여기 이제 그 장치를 꽂으면 되고요. 아래쪽에 아날로그라고 쓰여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것은 0부터 1023까지의 값을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조절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빛이라든지 온도라든지 기울기 등등등 그런 값들을 입력하거나 출력하거나 그럴 때 사용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과 함께 제일 많이 쓰는 것이 바로 이건데, 이것을 우리가 빵판, 영어로는 브레드보드라고 해요. 이걸 왜 쓰냐 하면요, 아두이노에 여러 개의 센서라든지 등등등을 주렁주렁 달고 싶은데 여기 핀 꽂는 개수가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하기 위해서, 회로를 조금 더 확장해서 쓰기 위해서 여기 브레드보드를 사용합니다. 이 브레드보드 뒷면을 보면은 노란색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져 있죠. 근데 이 테이프를 절대 떼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 테이프를 떼면 이 속에 철심들만 그냥 놓여져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회로가 서로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궁금하더라도 절대 뜯지 않도록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위에 있는 파란 줄, 빨간 줄, 그리고 여기 점들이 굉장히 많죠. 제일 윗줄은 가로로 서로 그 철심들이 연결되어 있고, 가운데는 이렇게 세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래도 세로로 연결되어 있고, 제일 밑에 줄 가로로 길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회로를 서로 연결하려면, 그렇죠? 끊어짐 없이 그 사이사이를 다 연결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연결할 때는 이제 점퍼 케이블 가지고 연결할 건데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하고요. 그리고 또 제일 많이 쓰는 거, 이 케이블 보면은 한쪽은 USB 타입이 있고 한쪽은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죠. 이 동그란 부분을 바로 아두이노 보시면 여기 이 모양, 여기에다가 꽂으시면 돼요. 아두이노에다가 이렇게 꽂고 이렇게 설치가 되었으면, 다른 한쪽에 그 USB 타입 있죠. 여기에는 여러분들 핸드폰과 연결할 케이블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 OTG 타입의 그 케이블이 있는데, 여러분들 핸드폰 충전기 단자가 이렇게 동그란 모양인지 아니면 약간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인지에 따라서, 만약에 이 동그란 모양이면 그냥 요거 그대로 쓰시면 되고, 약간 사다리꼴 모양이다 하면은 여기에 연결을 해서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다, C타입이다 라고 한다면 이 USB 타입 끝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해서 요 끝부분을 여러분들 핸드폰과 연결하시면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나는 핸드폰이 이런 모양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얘를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요것을 핸드폰에다 연결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핸드폰, 케이블, 아두이노가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여기에는 이제 센서랑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하면 이 점퍼 케이블이라고 하는 거, 이 케이블을 가지고 여기다가 회로를 연장해서 이렇게 완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그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 건전지 소켓이 필요해요. 그래서 AA 사이즈 1.5V짜리 4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이 소켓이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건전지를 플러스 마이너스 잘 연결을 한 다음에 이 끝부분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됩니다. 되셨죠? 여기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일 큰 위치에다가 이렇게 담아 두시고, 그 아두이노 안에 이렇게 긴 핀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긴 핀. 요것은 뭐 케이블이 없다든지 아니면 뭐 필요할 때 여기 핀 꽂는 자리에다가 연장해서 사용할 때 쓰는 건데, 거의 사용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놔 두시고, 제일 중요한 거 이렇게 잘 정리를 해 두셔야겠죠. 그 다음으로는 위에 칸 보도록 할게요. 위에 칸 보면은 굉장히 알록달록한 여러 개의 케이블이 있어요. 이걸 점퍼 케이블이라고 하는데, 이 케이블은 끝에도 튀어나와 있고 이쪽도 튀어나와 있고 이쪽도 튀어나와 있죠. 이 튀어나온 부분을 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것을 수 케이블이라고 해요. 그럼 이런 케이블 말고 또 어떤 케이블이 있느냐? 지금 이쪽을 보시면 튀어나와 있죠. 핀이 튀어나와 있는데 이쪽은 핀이 들어가 있죠. 여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 꽂을 수가 있죠. 수 케이블을. 이런 경우에는 암수 케이블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쪽을 암, 이쪽을 수. 그래서 수수 케이블이랑 암수 케이블. 이 정도면 여러분들 충분히 뜯어서 하나씩 뜯어서 활용할 수 있으니까 필요한 만큼만 뜯어서 하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이거 다 뜯어놓고 시작을 하면은 이 키트 안이 엉망진창이 돼요. 키트를 정리를 잘 하시는 게 나중에 찾기도 더 편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쓸 거 바로 요건데요. 이게 바로 LED. 전구 이야기로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LED인데 여기 LED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조금 작은 LED가 있고요. 작은 LED. 그리고 이렇게 큰 LED도 있어요. 큰 LED. 작은 LED랑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크기가 다르죠, 그쵸? 요런 LED가 있고요. 또 어떤 LED가 있느냐 하면은 다리가 4개인 LED가 있어요. 이 LED가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요, 이 작은 LED랑 큰 LED는 이 크기, 그리고 여기 색깔, 여기는 초록색, 얘는 파란색, 이게 한 가지 색을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 발 4개짜리 있죠? 다리 4개짜리. 이것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색깔을 이 안에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색을 강도에 따라 조절을 하면은 모든 색깔의 빛을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색깔의 빛을 이 하나의 LED로 표현할 때는 이것을 이용합니다. LED 많이 쓸 거니까 비닐 안에 넣어서 보관을 하는 게 좋고요. 다음 많이 쓰는 센서. 여기 보면 양쪽에 스피커처럼 2개 뭔가 달려있죠. 이게 초음파 센서라고 하는데, 초음파,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소리예요. 여기서 소리가 나와서 물체에 부딪혔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시간을 계산해서 얼마나 이 물체가 가까이 있고 멀리 있는지 거리를 측정할 때 쓰는 그 센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초음파 센서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온도와 습도를 읽어드리는 그런 온습도 센서이고요. 이것은 조도 센서라고 하는데, 이 조도 센서에 보면은 여기 위에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이 빛의 세기를 감지하는 부분인데 쉽게 잘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핀이 이렇게 납땜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서 만져야 돼요. 그리고 이 조도 센서는 윗부분에 얼마나 빛이 많이 수직으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빛의 밝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각도가 조금만 달라져도
빛의 밝기가 다르게 측정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조도 센서 요 부분 민감한 부분이라는 걸 잘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까만색 동그라미 그리고 흰색 동그라미 LED처럼 보이는 부분 2개 연결된 이 센서 보이시죠? 이거 적외선 감지 센서예요. 적외선 감지 센서. 이걸로 거리를 측정할 때 사용합니다. 초음파 센서랑 적외선 센서 거리 측정할 때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빨간색 아주 색깔이 뚜렷하죠. 이것은 물높이 센서. 물높이 센서라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작은 소모품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나와라. 여기 굉장히 긴 바늘처럼 생긴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저항이라고 해요. 저항. 요거는 필요할 때 선생님이 따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저항은 다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굉장히 귀엽게 생긴 까만 애 있어요. 까만 애. 얘가 텍트 스위치라고 해서 되게 작은 스위치예요. 다리가 4개, 브레드보드 각 위치에 이제 꽂으면 되고요. 누를 때마다 딱딱딱딱 소리가 나요. 스위치예요, 스위치.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예쁘게 생긴 이렇게 동그라미, 색깔 동그라미는 텍트 스위치 위에 이렇게 얹어 끼우는 키캡이라고 하는데 이건 좀 예뻐 보이려고 또는 여기 버튼 너무 작으니까 이 작은 버튼 위에 씌워서 좀 버튼 누르기 편하게 할 때 그럴 때 쓰는 거고요. 이 텍트 스위치도 이제 좀 큰 게 있어요. 큰 것들. 큰 거, 작은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스위치가 있고요. 스위치랑 모양이 굉장히 비슷한데 여기 플러스라고 쓰여 있고 가운데 구멍 뚫려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뭐냐면은 피해저 부저라고 하는 건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일종의 스피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스위치랑 색깔이랑 이런 것들이 비슷해서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피해저 부저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는 뭔가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손잡이 같은 부분 있는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가변 저항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필요할 때 사용하도록 할게요. 이건 한쪽에 모아두시고 그 다음 아랫부분 다시 가볼까요? 여기 보시면 선풍기를 만들 때 필요한 날개가 있고요. 그리고 전동기라고 하죠. DC 모터 한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이 모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서브 모터가 있어요. 서브 모터. 이 서브 모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내가 일정한 각도, 원하는 각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주차장 차단기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일정 각도 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있죠. 그럴 때는 여기 서브 모터 이 앞부분에 날개를 달아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작은 드라이버도 있네요. 이런 거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모터 드라이버라고 하는데 필요할 때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도트 매트릭스 이것도 필요할 때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LCD가 있는데 이것도 수업할 때 필요할 때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키트 안에 어떤 부품들이 있는지 리스트를 살펴봤는데요. 각각의 기능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작품을 하나하나씩 만들면서 각각의 부품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